4분기 들어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이제 주춤한 틈을 타서 증여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남 3구가 주도한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증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올 한 해 부동산 투자 계획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해결이 좀 잘 안 된다 싶으시다면 저에게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죠. 한국에셋연구원의 최교윤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무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밝고 처음 인사드리네요. 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5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부분들 해결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또 한 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최규현 인사드립니다. 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항상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무님 소개해 주시죠. 예, 부자들이 어떤 지역 또 어떤 물건들에 관심을 갖는지 그것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또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돈 있는 수요가 몰리는 곳이 곧 이제 가치가 상승하고 또 지가가 상승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류에 딱 편승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이 또 그렇게 돈을 이제 버는 것이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와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래도 다양한 정보들 필요하시잖아요.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은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져 나오고 있는 우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현상인데요. 이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 대출 규제와 공급 축소 등으로서 시장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지 또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지 아니면 올해는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전해주시죠. 네, 제도를 잘 알아야지 이제 세금이라든지 또 이자도 이제 줄일 수 있고 또 어떤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이렇게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이제 50% 인하 이런 어떤 이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예, 이제 딱 50%를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우선 이전에는 구체적인 이제 산정 기준 없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제 부과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중도 상환 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그리고 대출 관련된 행정 모집 비용 등 이제 실비용만 이제 부과를 하도록 하는 이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은행별로 세부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 따르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경우에 이제 현행 1에서 1.2에서 1.4%인 수수료가 이게 이제 보통 그 슬라이딩 방식이잖아요. 날이 가면 이렇게 싸질수록 날이 갈수록 이제 싸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 0.6에서 0.8%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0.6, 0.8에서 이제 0.3, 0.4 수준으로 이제 내려갈 전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받을 대출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소급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소급 적용.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출산한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연소득이 부부 합산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이제 완화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3년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이제 그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요 특례 대출 기간 이제 추가 출산한 경우에 금리를 현행 이제 0.2에서 0.4까지 또 추가로 우대 금리를 이제 적용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 구입 자금 이제 요 요건은 이제 주택이 이제 9억 원 이하 되거나 대출 한도가 5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전세자금 이제 주택 요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5억 그리고 지방은 4억 이하 주택이고요. 대출 한도는 이제 3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요건은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4.8억 정도 현행을 이제 유지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소득 따라서 좀 차등 적용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 최저 이제 1.6부터 해가지고 4.3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나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미리 나는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대환도 됩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거 그 조건에 맞는다면은 대환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은 이제 그 대환 대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제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이제 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소득공제 혜택이 그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를 하고요. 최대 이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에 대해서도 요 이제 그 비과세 대상도 그 배우자까지 또 이것도 똑같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그 내용상 이제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까지 이제 적용이 되니까 요 세제 지원되는 것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 통합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산업통상자원부랑 국토교통부랑 이 제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이 등급제도랑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요거 두 개를 다 충족시켰어야 됐는데 요 두 개 중에 지금 이 하나만,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요거 하나만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던 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전에 했을 때는 이제 그 제출 서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두 배로 이제 들어갔었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많이 간소화가 되고 또 기간도 20일 가량 이제 줄어들 걸로 생각이 이제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30가구 이상 건축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30가구 이상이면은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대단지 들어가고 이제 크게 들어가는 데 같은 경우에는 PF 대출도 크게 받아가지고 이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20일 정도 이제 단축되면서 그 비용들이 상당히 절감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 건축물 표기도 의무화가 이제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 광고를 하시는 중개사분들도 이 위반 건축물이다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그 광고에 기재를 하시기를 이제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 이제 미리 임장 다 하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위반 건축물이더라.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미리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제 그 어떤 그 계약을 할 때만 거기에 이제 그 계약서의 작성, 확인 설명서 이제 작성하는 걸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 광고에도 표기가 되면서 많은 이제 어떤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PC에서 이게 됐었어요. PC 기반으로 됐었는데 PC로 운영하던 것들이 이제 그 모바일로 이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PC로 하던 것들이 그렇게 이용률이 좀 높지가 않았대요. 이용률이 높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업무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이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모바일로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용률이 이제 늘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모바일로 이 그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모바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그 법무사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내 등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이제 모바일로 하면서 바로 접수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직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 등기청에 가가지고 그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로 해가지고 어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이제 종이로 하던 것들 그 이제 그 인감증명서 이런 것도 또 이제 그 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고 그 종이가 이제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신청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관청에도 이제 종이가 많이 쌓이는데 그런 종이도 이제 소모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인데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많이 환영하실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이제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재건축 진단으로 이제 그 명칭이 변경이 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이제 통과를 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많이 간소화가 됩니다. 많이 간소화되면서 요걸 하게 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최대 이제 3년 가까이 기간이 이제 단축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요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정비 계획 위반 자체가 이제 안 됐었는데 사실 요게 이제 되면서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재건축에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공급에 많은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 재개발 이런 거 할 때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직접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동의라든지 뭐 사인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OS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OS 요원. 아웃소싱 요원인데 그 아웃소싱을 활용해 가지고 조합의 그 이제 입맛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이 OS 요원들을 이제 교육시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조합에만 유리한 그런 어떤 그 관례들이 좀 많이 사라질 걸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도 또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이 OS 요원 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이제 말소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시행하던 그 이제 단기 임대 사업자 4년이었죠. 4년. 요 4년 동안 단기 임대 사업자를 할 수 있던 거를 이제 그 형평성에 좀 맞춰 가지고 6년으로 상향해 가지고 이제 재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재도입을 하는데 요 이제 재도입을 하면서 여기 이제 2020년 8월에 폐지됐었어요. 근데 그걸 재도입을 하는데 그 아파트는 아니고 비아파트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도입을 하면은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상당히 이제 받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취득세도 이제 감면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유세, 이제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양도세 이제 중과되는 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원래 10년 임대하고 그 10년 장기 임대하는 거랑 이제 동일한 조건인데 그 앞으로 이제 단기 임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관심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그 이제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하게끔 대위 변제하게끔 이제 어떤 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혜택을 이제 없애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임대 그 사업자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임대 사업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내 임대금을 잘 지킬 수 있겠다. 내 임차액을 잘 지킬 수 있겠다.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축 분양 단지에 대해서 디딤돌 대출 후치 담보가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제 막혔던 건데 이제 한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시적으로. 일단 그 우선적으로 배경이 이제 주택 시장 및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이제 지속적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그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그 디딤돌 대출이 반공제가 없었어요. 이전엔 반공제가 없었는데 반공제를 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00만 원 그리고 주요 이제 경기도권의 그 아파트나 이제 다른 그 이제 물건들이나 4,8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그 한도가 이제 다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신축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이제 그 후치 담보라고 하죠. 후치 담보. 그러니까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그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2025년 상반기까지 그 입주가 되는 경우에 그 입주 이제 그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요거를 이제 그 받을 수 있게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되니까 요 기간에 이제 그 입주 그 기간에 이제 맞으신 분들은 요거를 신청해 가지고 그 이제 그 가격이 그 이자가 싼 대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지금 실시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뭐냐면은 이제 7월부터 그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우선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 1단계가 시행됐고 2단계가 또 이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가상금리가 그 1단계 때 0.35 그리고 2단계 때 0.75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도가 그 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월 달부터는 그거보다 더 강화된 1.5% 금리를 이제 적용을 한다. 가산을 하는 부분을 더 이제 그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 방법이 이제 그 나의 그 연소득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이제 그 원리금 부채의 원리금을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원리금의 그 크기가 이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 시에 그 원래 계산 금액보다 1.5%를 더 계산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그러면은 발생하느냐 하면은 대략적으로 연봉 한 5천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년 만기 분할 상환을 이제 하는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에 한도가 대략 한 1억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주담대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7월이 되기 전에 그 담보대출을 이제 실행하는 게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드림 대출 이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인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최저 2.2%로 이제 빌려주는 그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에요. 대략 그 시행 시기는 아직 그 연내에 이제 실행한다고 하니까 그 이제 언제 시행하는지 이제 봐야 되지만은 요거는 이제 이 청약에 이제 가입한 뒤에 1년 이상 이제 돈을 납입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이제 그 제공이 되는 그런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소득은 이제 7천만 원, 부부 합산으로는 1억 이하인 경우에 요걸 이제 그 이용이 가능하니까
청년분들 중에서 집을 살 계획이 있다.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분들 중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출시된 이후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억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 한 3.95% 이렇게 사용을 한다. 요거랑 비했을 때 이 드림 대출을 이제 받게 되면은 연간 800만 원 가량을 이제 아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거보다 더 높아요. 지금 현재 금리가 대략 오늘 제가 보고 온 게 한 4.5% 정도 되니까 이 8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절감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모든 공공주택의 또 층간소음 기준을 1등급 수준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이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면은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켜가지고 1등급으로 이제 LH 이제 자체 기술로도 활용을 하지만 민간 기술까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그 1등급 수준을 이제 맞추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공공주택뿐이 아니라 이거를 민간주택 전체로 이제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좀 해소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들어 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생기는 그 신축에만 그렇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제 기축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월패드 같은 데에다가 그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호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부착해주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기축에도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제 연장을 합니다. 그 상생 임대인 제도는 이제 그 기존에 그 계약했던 임대료 그거보다 이제 5% 이하로 그 금액을 임대료를 인상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에게 주는 이제 혜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제 적용 시에 이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실거주.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완화시켜 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혜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강남 3구랑 용산 뭐 이 정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이제 있는 집주인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유용한 어떤 그 혜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5% 이하로 이제 인상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착한 임대인 제도도 또한 이제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인하액의 최대 이제 70%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인하를 해줬다. 그러면은 대략 70만 원까지 그 세액을 공제해주고 한 3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면 착한 임대인이다 이런 어떤 칭호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런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걸 아시고 또 이제 임차인 분들에게 착한 임대인이 이제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및 과태료 이제 완화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임대차 계약하고 그 신고 뭐 따로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근데 신고를 하게끔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이제 최대 이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끔 됐었는데 요거 계도 기간이 있었어요. 계도 기간을 이제 올해 6월 31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근데 요 과태료를 최대 이제 50에서 20%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법령 개정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25년 6월 31일 이후부터는 이 보증금 6천만 원 그리고 월세 30만 원 넘는 주택이 이제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집주인이나 아니면은 그 임차인이 요거를 꼭 그 기간 안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이제 그 과태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서 과태료 맞는 일을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그 혜택 확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이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 배제 이제 규정을 이제 만든 건데 요게 그 2025년 5월 9일까지 이제 유예가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과세율 20% 그러니까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중과세율 20% 붙는 거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의 그 중과세 이제 붙는 부분이 이제 그 유예가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주택 공급 활성화 그리고 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주택수 이제 산입에서 이제 제외를 해주는 건데 준공해서 이제 미분양된 주택 있잖아요. 미분양된 주택인데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거. 그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에다가 취득가액 6억 이하 되는 것들을 이제 샀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다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 6억 그리고 지방은 취득가액 3억 이하 되는 이제 주택들로 해서 이제 그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런 주택들을 이제 매입했을 때 그 동일하게 그 1가구 1주택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미분양 주택 사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이제 공급이 일시적으로 이제 많아져가지고 미분양이 이제 많은 상태가 이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면은 또 공급의 부족 상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집가 상승을 또 이제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입지를 이제 잘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곳들은 이렇게 그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 강제금 부과 시기도 이제 유예가 됩니다. 유예가 이제 되는 부분인데 대략 언제까지냐면은 2027년 말까지 그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기로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 숙박업 등록을 안 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행 강제금을 피하려면은 숙박업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었는데 오피스텔로 용도를 이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던가 이 두 가지를 2027년 말까지는 꼭 하셔가지고 이 이행 강제금을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2025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이렇게 보셨는데 이 제도들 잘 이용하셔가지고 세금도 줄이고 또 어떤 그 이자도 줄이고 또 시간도 줄여서 부자가 되는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2025년에 이제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살펴보셔야 될 제도들과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셔야 할 제도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정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니까 시행 시기가 각 제도별로 다르고 시행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들어봤는데요. 워낙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거나 또 의견이 듣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참석해 보시면 좋을 자리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월 7일 화요일, 내일이죠.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여의도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마무리했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게요.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걸려온 전화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저는 지금 서울시 신정동에 네. 있는 목동 13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어,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예, 지금 보유도 하시면서 거주를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목동의 13단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목동 전망 많은 분들이 되게 밝게 보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또 전문가님 의견 필요하니까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목동 13단지 거주 중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여기 목동 13단지. 우선은 이제 목동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예, 이 보시면은 이제 그 목동 13단지 네. 그 이쪽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의도에 그 통근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고소득자 그 통근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또 여기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어떤 교육 여건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선호를 하거든요. 네. 이 통근거리가 이렇게 가깝고 그리고 여기 학원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 학원가 때문에 이제 수요가 많다. 네, 두 가지죠. 가장 큰 거 여의도 수요. 그 다음에 그 학원가.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이게 이쪽에 이제 그 양천 그 구청역 있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네. 네, 구청역이 있고 구청역이 바로 이제 이 코앞에 있고 구청역 바로 앞에 있고 또 약간 위쪽에 보면은 여기 그 양천구청이랑 경찰서가 또 있어요,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어떤 그 공공 입지도 이제 굉장히 그 공공시설 입지도 굉장히 괜찮고 앞에 이제 역이 있기 때문에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입지인데 사실 여기가 이제 그 2호선이기는 하지만 그 지선으로 이제 나뉘어 있잖아요. 이제 신정 지선으로 나뉘어 있는 곳,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그 대장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목동 7단지라든지 네. 그런 데 같은 이제 가치를 똑같이 이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목동 네. 7단지와 어떤 그 좀 갭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세권에다가 또 이제 목동 또 학원가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입지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재건축 이슈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재건축 이제 허가가 나온 상태, 허가가 나온 상태더라고요. 네. 여기가 그래요. 7단지 재건축 들어가고요. 허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네. 앞으로 재건축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신축으로서 또 어떤 그 가격이 상당히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계속 네.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뭐 별다른 계획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계속 네네. 보유하시면서 이제 분위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재건축 허가가 났으니까 이제 네. 앞으로 그 이제 조합 그 설립이 되고 또 이제 그 저기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게 되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지가가 상승을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수요가 조금씩 있어요. 네. 그럼 그럴 때 그 털고 이제 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계속 가져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학원가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여의도도 계속 좋아지잖아요. 네. 여의도 통근에 대한 수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목동 쪽은 수요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유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 주셨지만 혹시나 이동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타이밍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추후에 계획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또 상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고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아, 네. 제가 서울 마포구에 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실까요? 서울시 마포구 강변 한신 코아 오피스텔이요. 네, 강변 한신 코아 오피스텔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네, 한 2년? 2년이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네, 2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 거주는 안 하시는 거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포에 위치한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의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전문의.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선생님.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 굉장히 그 입지가 좋은 아, 그 오피스텔 소유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요? 예, 그 타짜의 곽철용이 가장 좋아하는 이 마포대교,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그 한신코어 빌딩 여기 그 한강 영구 조망권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한강 영구 조망권에다가 네, 밤섬 그대로 딱 보이는 위치에다가, 그죠? 네, 또 건너편 여기 공원까지 다 보이잖아요. 네, 네, 물론 이게 앞면 뒷면 있는데 이제 한강 조망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도심 조망권이 있는데 네. 요거 이제 또 그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기도 역시 이제 재개발 이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예, 재개발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우선적으로 이제 크게 입지적으로만 봐도 그 네. 재개발을 떠나서도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은 입지잖아요. 네, 바로 앞에 이제 마포역 있고 건너편에 바로 이제 그 마포대교 건너가면은 또 여기도 여의도네요. 또 여의도가 바로 이제 건너편에 이 마포대교 큰 건너면은 바로 앞에 이제 그 이제 IFC몰도 있고 그쵸? 이제 파크원 이렇게 그 이제 빌딩까지 이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입지적으로는 이 출퇴근 거리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어서 그 네. 어떤 그 임차 수요로 굉장히 이제 좋은 곳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 예, 예. 그 2년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은 애초에 그런 투자 보고 들어가셨을 걸로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는 네. 않으셨나 봐요. 월세도 보고 투자도 보고. 아, 그렇죠? 월세도 보고 투자도 보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재개발 들어가면은 네. 이 바로 위에 그 여기에 그 다른 이제 오피스텔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바로 위에 이제 오피스텔이 하나가 더 있는데 호텔 나루 여기 이제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조금 평수가 큰 게 한 15억 정도 이제 그 지가가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시청자님 거는 대략 한 5억 정도 그 형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5억에서 6억 사이 아마 그 정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 여기 재개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분담금이 한 5억 정도는 나올 거고 그리고 아파트 이제 평수가 좀 커지게 되면은 그렇죠. 차후에 한 5억 정도 이제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게다가 좋네요. 여기 지금 네. 이번에 그 신탁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여기 이제 한강 조망이 되는 그 뒤쪽으로 이제 그 도시 조망이랑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게 재건축이 되게 되면은 재개발이 되게 되면은 네. 그 전부 다 이제 한강 조망으로 전 세대를 예, 그렇게 바꿀 그 좀 계획이어가지고 네 너무 차후에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예, 예, 좋죠. 그래서 요거는 투자 대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소유를 하고 계셨으니까 네, 굳이 지금 잘 이 사네요. 시점에서 그 이거를 그 처분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걸로 보고
요것도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난다든지 할 때 이제 혹시 그럴 때 이제 좀 갈아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그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너무 치준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연히 이제 보유를 하신다면 전망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이동 계획이 있으신다면 사업 시행 인가나 조합 설립 인가 시기쯤에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번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002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당산동에 매달 월세 1,500만 원이 발생하는 통 건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통 건물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일반 주택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무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적으로 이제 정보가 그렇게 그 문자 내용에 많지가 않아서 우선은 월세 1,500만 원을 1,5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통 건물을 전체를 이제 보유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떤 그 다가구 형태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세대마다 이렇게 그 세대가 그 등기가 다 분리되어 있는 다세대인지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월세 1,500만 원 발생될 정도면은 뭐 거의 뭐 그 연봉 두 사람 정도 이상 합쳐야 이렇게 되는 금액인데 굉장히 그 복 받으신 것 같네요. 예,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는 건물인데 요거를 이제 매도 시점을 한번 보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입지를 우선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도 여의도네요. 이 여의도. 그리고 이쪽에는 목동, 예, 목동. 이 목동도 그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 주택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여기도 역시 이제 재건축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일어날 예정으로 이제 보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런 개발의 압력들, 이 개발로 인한 어떤 좋은 기운들이 이 양 옆에서 이제 쏟아진다. 그리고 이 위아래로 여기 있잖아요. 영등포구청역이랑 당산역. 여기도 역시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다. 게다가 이제 영등포구청역에도 마찬가지고 당산역도 그렇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이 주변으로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잡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기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거는 지가가 이제 상승할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는 아파트가 먼저 상승을 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빌라들이 이제 좀 상승을 하게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따라서 뭐 다가구나 그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지가 상승하는 걸로는 조금 마지막이 될 수 있겠지만은 월세 상승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월세로 벌고 계신 게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앞으로는 그 월세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세 가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그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피하는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월세 가격들을 많이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기조가 아주 이제 멈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월세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신다고 했을 때 월세 상승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어떤 그게 지가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게 요렇게만 봐가지고는 이게 얼마에 팔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수익률에 따른 어떤 그 지가 분석도 해야 되겠고 주변 어떤 시세에 따른 분석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또는 이제 그
그 토지와 건물의 원가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계산 방법, 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지가가 얼마나 될까를 이제 그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지금 보증금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수익률도 이제 상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월세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밀려서 그 지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전무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굳이 꼭 매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그 지금 현재도 그 매도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 계획이 좀 달리 있으시다면은 현재 지금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그냥 두셔도 계속해서 어떤 그 매도를 할 수 하는데 이제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가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법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매도를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빠르게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274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광진구 현대프라임 투자 겸 실거주 중입니다. 현재 혼자 거주 중인데 미래 가치가 좋으면 자녀 증여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전무님 도와주시죠. 예, 증여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냥 그 넘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증여를 할 게 좋을지 이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미래 가치가 조금 있다면 증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의도로 이제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증여를 하는 것도 이제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현대프라임 아파트 앞에 보면은 입지가 기존에는 이제 엄청 좋아요. 강변역도 있고, 요 앞에 그 테크노마트도 있고, 그 롯데마트도 있고, 여기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있는데, 여기 이제 39층짜리 이제 건물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개발을 이제 한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필드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서울에 생기는 코엑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기는 스타필드가 되는데, 스타필드 효과라고 이제 그 반경 2km까지는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다라는 게 한국강정원의 그 연구 결과로 이제 나온 부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가깝잖아요.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포제스 한강이라는 곳은 여기 그 개발이 이제 다시 들어가면서 그 분양이 대략 그 평당 한 1억 이상으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지금 완판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어서 차후에 이 포제스처럼 그 만약에 이제 재건축 기한이 지금 대략 이게 한 27년, 28년 정도 된 그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28년 됐기 때문에 연한 이제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이제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도에서도 살펴봤듯이 30년 지난 거는 안전진단 없이도 이제 그 재건축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재건축에 의해서 이 포제스처럼 평당 1억 이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기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요소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그 간선도로들도 좋게 돼 있고,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세종포천까지 이제 뚫리면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승분도 괜찮을 것 같다. 또 재건축을 하면은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증여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래 가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증여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부동산은 내가 직접 살 집이기도 하고 내 자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함부로 또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의견 한번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 안내를 해드릴게요. 내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